서울 강남의 화려한 조명 아래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는 평소 한서린이 감히 발을 들이기에는 지나치게 이질적이고 압도적인 공간이었으며, 그녀는 친구 지은의 간곡한 부탁과 병상에 계신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 때문에 정체를 숨긴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린은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의 감촉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고, 손목에 걸린 명품 가방에 가죽끈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며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마치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울분을 달래기 위해 앞에 놓인 독한 위스키 잔을 떨리는 손으로 들어 단숨에 목구멍 속으로 털어넣었다. 독한 알코올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통증을 남겼지만, 서린은 오히려 그 고통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생각하며 빈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았고, 이미 여러 잔의 술을 마신 탓에 시야가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늘 이 연극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된 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기에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맞은편의 빈자리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원래 이 자리에 나와야 했던 박지연은 집안의 강요에 의한 정략 결혼을 피하고 싶어 했고, 서린은 법조계의 부패를 고발했다가 변호사 자격 정지를 당한 처지라 돈이 절실했기에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성사되니 기만적인 만남은 시작부터 위태로운 줄타기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었지만, 서린은 특유의 대담함으로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었다. 정각이 되자 묵직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냉기 어린 아우라를 풍기며 걸어 들어왔는데, 그는 KH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진 강도환이었으며, 그의 등장은 마치 라운지 전체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묘한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고, 서린은 본능적으로 그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직감하며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도환은 서린의 앞에 앉아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심한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고, 서린은 그의 시선이 마치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칼날처럼 느껴져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받았지만, 지지 않겠다는 오기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도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가에 비스듬한 미소를 띠고는 먼저 인사를 건네지도 않은 채 남은 술을 잔에 따랐다. 강도안은 차가운 얼음이 담긴 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앞의 여자가 내뿜는 기묘한 분위기를 관찰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보고서로 받았던 박지은의 조신하고 전형적인 재벌 같달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였고, 오히려 잔뜩 날이 선고슴도치처럼 주변을 경계하면서도 술 기운을 빌려 무언가 폭발할 것 같은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 그는 평소 사람의 눈빛만 보고도 그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기에 지금 서린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상처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으며, 이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과연 어떤 진실을 숨기고 이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들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기묘한 호기심이 그의 차가운 이성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서린은 이미 이성을 잃기 시작한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도안의 오만한 태도에 자극을 받은 것인지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도안의 앞에 놓인 빈잔에 거칠게 술을 따르며 자신을 변호사, 자격정지로 몰아넣었던 상층부의 비리와 사회적 모순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울분을 토해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조차 잊은 채 오직 진실만을 갈구하던 한 명예인간으로서의 고뇌를 가감없이 드러냈.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눈동자에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여우 포기하지 않은 정의감이 뒤섞여 기묘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으며, 도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단 한마디의 제지도 없이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뱉어내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들을 자신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도안은 평생을 권력 싸움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간들 틈에서 살아오며 진실한 감정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나, 오늘 처음 만난 이 취기 어린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어떤 화려한 수사구구보다도 진실하게 다가왔고, 그녀가 말하는 정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용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린이 잠시 숨을 고르며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가 박지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폭로했으며, 그 말에 서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자 그는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로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그녀의 진짜 이름과 그녀가 처한 곤경에 대해 이미 모두 조사했음을 넌지시 암시하며 서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서린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며 도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어차피 모든 것이 들통난 마당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도안에게 당신 같은 재벌 3세가 세상의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사투를 어찌 이해하겠느냐며 독설을 내뱉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친구 대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맞지만 적어도 당신처럼 감정 없는 기계처럼 살지는 않는다며 도한의 아픈 곳을 찔렀고, 그 순간 도한의 눈빛에 잠시 균열이 생기는 것을 포착한 서린은 묘한 승리감을 느끼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이 지옥 같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갑자기 도한이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다시 자리에 앉혔다. 도한은 서린의 손목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어쩌면 이 여자가 가진 불꽃 같은 생명력일지도 모른다는 직관에 사로잡혔고, 그는 자신의 삼촌인 강상우가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꾸미고 있는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완벽한 타인이자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략적인 파트너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서린은 도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도안은 오히려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압도하며 지금 여기서 나가면 어머니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당신의 변호사 경력도 영원히 끝날 것이라며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고, 서린은 그의 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그가 무슨 제안을 하려는지 듣기로 마음먹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도한은 안주머니에서 정중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미리 준비된 혼인신고서였으며, 서린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종이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도안은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것처럼 담담한 어조로 이 결혼이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린에게 KH그룹이 며느리라는 막강한 방패를 제공할 것이며 그녀가 잃어버린 명예와 권리를 되찾아줄 것을 약속하는 대신 그녀는 도한의 곁에서 그의 가장 충실한 아군이 되어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에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이 위험한 계약은 서린에게 있어서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자 동시에 족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서린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으며 눈앞에 혼인신고서와 도안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이 남자가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한 계산 끝에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술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인생 최대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온몸이 떨려왔다. 도안은 서두르지 않고 서린이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그녀가 승낙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려 있었고, 서린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악마와의 거래를 선택하기로 결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도안이 내민 만년필을 집어들었으며 이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하면서도 단호하게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서린이 마지막 글자를 적어 내려가자 도안은 그 종이를 소중하게 챙겨 넣으며 비로소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그는 이제부터 한서린이 아닌 박지은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강도안의 아내로서 존재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서린은 그 손을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예감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아닌 철저한 이해관계와 복수라는 공통된 목표만이 존재했지만 그 결속력은 그 어떤 연인보다도 단단하고 위험해 보였으며,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 숨겨진 거대한 어둠이 이제 막 시작된 두 사람의 전쟁을 축복이라도 하듯
차갑게 내려앉으며 한편의 서막을 알리는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안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 라운지를 빠져나왔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실감하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옆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도안의 단단한 팔을 느끼며 묘한 안도감을 얻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견뎌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도안은 그녀를 자신의 전용 차량에 태운 뒤 비서에게 곧바로 구청으로 향할 것을 명령했고 서리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질지도 모르지만 대신 더 강력한 힘을 얻어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복수하겠노라 다짐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그 옆에서 도안은 그런 그녀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조용히 즐기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서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녀는 도안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을 즉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였고 도안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영리함과 추진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자신이 선택한 파트너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각자의 패를 숨긴 채 서로를 탐색하며 앞으로 전개될 거대한 음모와 배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그날 밤 구청의 차가운 야간 민원실 창고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서 거짓으로 시작된 운명적인 드라마의 첫 페이지가 비극적이고도 화려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온 구청의 야간 민원실 입구에는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와 서린의 달아오른 뺨을 차갑게 식혀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고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서명한 종이 한 장이 앞으로의 인생을 얼마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도안의 존재가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자신을 압도하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도안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비서가 열어주는 차문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냉소적인 기운이 동시에 뿜어져 나와 서린으로 하여금 이 계약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목숨을 건 도박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휘청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그의 뒤를 따라 어둠이 짙게 깔린 검은색 세단 안으로 몸을 던지듯 실었다. 차 안의 정적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으며 도안은 창밖을 응시하는 서린의 옆 얼굴을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관찰하며 그녀가 가진 내면의 강인함이 자신의 계획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고 마침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여 차 내부의 공기를 단번에 장악했다. 그는 서린에게 이제부터 그녀의 신분은 대외적으로 KH그룹의 며느리이자 자신의 아내로 완벽하게 위장되어야 하며 그 어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만약 정체가 탄로나거나 삼촌인 강상호의 귀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그녀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 역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주지시키며 서린의 목을 죄어오는 압박감을 가중시켰다. 서린은 도안의 협박에 가까운 경고를 들으면서도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변호사 시절 다져온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자신 역시 이 위험한 거래에 응한 만큼 확실한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어머니의 수술비 지원은 물론이고 자신의 변호사 자격 회복을 위한 법적 조력과 배우 세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는 당당함을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장식품이나 대역으로 머물 생각이 없음을 강조하며 이를 도안이 처한 경영권 분쟁에서 법률적 허점을 찾아내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지 논리적으로 피력했고 도안은 그런 서린의 거침없는 태도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를 느끼며 입가에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미소를 띄운 채 그녀가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안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배경으로 설인에게 자신이 현재 처한 내부 사정을 간략히 설명했는데, 그는 현재 KH그룹의 실질적인 자금주를 쥐고 있는 강상호 전무가 비자금 조성과 주가 조작을 통해 이사회 멤버들을 매수하고 있으며 자신을 경영 일선에서 몰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 지저분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정체불명의 변수가 필요했고, 설인처럼 잃을 것 없으면서도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야말로 그가 찾던 최적의 카드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녀에게 당분간 박지은의 이름을 빌려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자신의 비밀 참모로서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설인은 도한의 제안이 단순한 정략 결혼의 연극을 넘어선 거대한 기업 범죄의 한복판으로 자신을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그녀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정의감과 투지를 불태우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자신이 법조계에서 억울하게 밀려났던 원인 중 하나도 결국 이러한 거대 자본의 횡포였다는 점을 떠올리며 도안의 손을 잡는 것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복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도안에게 계약의 세부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요구했고, 도안은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건네며 그 안에 담긴 방대한 양의 내부 자료와 향후 작전 계획을 보여주었으며, 설인은 순식간에 자료들을 훑어내려가며 강상호의 약점이 될 만한 법적 고리들을 하나씩 짚어내기 시작하여 도안으로 하여금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만들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은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남산자락에 위치한 도안의 개인저택에 도착했으며, 설인은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나타난 웅장한 대저택의 모습에 압도당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차분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앞으로 이곳에서 벌어질 치열한 심리전과 암투를 견뎌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도안은 차에서 내려 설인에게 팔을 내밀며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한설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오직 나의 아내이자 KH그룹의 잠재적 주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설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그의 단단한 팔에 손을 얹으며 자신이 선택한 이 가시밭길이 결국은 찬란한 영광으로 이어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택의 화려한 조명 아래로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품들이 즐비했지만 설인의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누군가의 피땀 어린 눈물로 쌓아 올린 탐욕의 결정체처럼 보였고, 도안의 비서인 김 실장이 다가와 그녀에게 앞으로 사용하게 될 방과 수행원들에 대해 안내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예리한 눈빛으로 집안 곳곳에 설치된 보안장치와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파악하며 이곳이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임을 확인했다. 도안은 설인을 서재로 안내한 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어 그녀에게 필요한 위조 신분증과 박지은으로서의 과거 기록들이 완벽하게 조작된 문서들을 건네주었으며, 설인은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왔는지 짐작하며 도안이라는 남자가 가진 집요함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설인은 서재에 놓인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도안이 건네준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문득 자신이 왜 이 낯선 남자를 믿기로 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명확했는데, 그것은 그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동질감과 그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을 발견했기 때문이었고, 그녀는 비록 시작은 거짓이었을지라도 끝은 진실이기를 바라는 모순된 감정에 휩싸였다. 도안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강상우와 그의 신복들이 당신을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예고하며 그들은 뱀처럼 교활하고 하이에나처럼 잔인하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고, 설인은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킨 뒤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기에 그따위 위협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으며 설인은 도안이 마련해준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했고,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으로 치장된 자신의 외면이 마치 연극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느껴져 실소했지만 이내 눈동자에 서린섯을 펄은 투지를 확인하며 결코 이 연극의 끝이 비극으로 끝나게 두지 않겠노라 스스로와 굳게 약속했다. 그녀는 침대에 눕기 전 도안이 준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며 강상호의 자금 흐름에서 발견된 미세한 균열을 어떻게 확대시킬지 전략을 구상했고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반드시 이 지옥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여 어머니를 살리고 자신의 망가진 삶을 다시 세우겠다는 절박한 일념 하나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운명의 날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서리는 김 실장이 준비해준 다나하면서도 권위 있는 수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은 어제 라운지에서 취해 있던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갑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으며 도안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만족스러운 고개를 끄덕이고는 함께 가족 식사가 예정된 본가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도안은 서린의 손을 잡으며 손이 너무 차갑다고 걱정 어린 말을 건넸지만 서린은 담담하게 긴장해서가 아니라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도안의 손을 꽉 쥐어주었고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맡긴 동지로서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며 KH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뗐다. 본가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위압적인 분위기와 하인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서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도안의 곁을 지켰으며 화려하게 차려진 식탁 상석에 앉아 자신들을 노려보는 강상호의 날카로운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가에 우아한 미소를 띄운 채 자신을 박지은이라고 소개하며 인사를 건넸고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상호는 서린의 완벽한 태도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박지은 양이 소문과는 많이 다르다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지만 서린은 차분한 목소리로 소문이라는 것은 원래 믿을게 못 되는 법이며 특히나 이곳처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맞받아치며 강상호의 기선을 제압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 도화는 서린의 활약을 지켜보며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녀가 단순히 법률 지식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천부적인 감각을 지녔음을 확인하며 자신의 선택이 최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으며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서리는 강상호 일파의 집요한 질문 세례를 여유롭게 받아넘기며 오히려 그들의 모순된 발언들을 지적하여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강상호는 도안에게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이 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협박조로 말했지만 도안은 이미 서린과 상의한 대로 혼인신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지며 법적으로 이미 부부이니 이 사회는 그저 축복이나 하면 될 일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여 강상호의 안색을 흑빛으로 변화시키며 통쾌한 첫 승리를 거두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린은 창밖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고 도안은 고생 많았다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 주었으며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향한 경계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가기 시작했으나 서린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강상호가 내놓을 반격은 훨씬 더 치명적일 것임을 직감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도안은 서린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내일부터는 회사의 법무팀에 합류하여 강상호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는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서린은 기꺼이 응하며 자신의 칼날이 그들의 심장을 꿰뚫을 날을 고대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차창밖 풍경처럼 자신의 과거를 뒤로 한 채 오직 승리만을 향해 나아가기로 굳게 다짐하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한서리는 아침 일찍 강도안의 전용차를 타고 KH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유리로 뒤덮인 거대한 빌딩은 마치 태양빛을 반사하며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가운 요새처럼 보였으며 그녀는 차문이 열리는 순간 밀려드는 수많은 카메라 세례와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전쟁에 한복판에 들어섰음을 직감했고, 왼손 약지에 끼워진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의 무게가 마치 자신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으며, 도한의 곁에서 그의 아내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하는 발걸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한은 그녀를 데리고 법무팀 사무실이 위치한 고층부로 향했는데, 그곳은 그룹의 모든 비밀과 법적 분쟁을 처리하는 심장부이자 동시에 강상호의 수하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가장 위험한 장소였으며, 설인이 특별 고문 자격으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진 탓인지 사무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팀원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재벌가 며느리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다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서려 있었으며, 설이는 그런 분위기를 단번에 파악하고는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자신의 책상에 놓인 방대한 양의 서류 뭉치를 훑어보고는 단 한마디의 인사말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착수하는 의연함을 보였다. 설이는 팀원들이 건네주는 부실한 자료들 속에서 강상호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허점들을 찾아내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으며, 그녀는 변호사 시절 수많은 기업 범죄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숫자의 나열 뒤에 숨겨진 자금의 흐름과 계약서의 모호한 조항들 사이에 교묘하게 배치된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내기 시작했고,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명백한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을 치밀하게 정리해 나갔으며, 그녀의 펜 끝이 종이 위를 거침없이 가로지를 때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팀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외심이 교차하며 서서히 긴장감이 함돌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자 도안의 어머니이자 KH그룹의 실질적인 안방 주인인 최 여사가 예고도 없이 설인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그녀는 우아한 한복 차림 뒤에 칼날 같은 냉혹함을 숨긴 인물로 자신의 아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여자와 서둘러 결혼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최 여사는 설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천안태생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법이라며 독설을 내뱉었고, 설인은 최 여사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흔들림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강도안의 아내로서 이곳에 있는 것이며, 동시에 그룹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제 역할을 다할 뿐이라고 대답하며 최 여사의 기선을 제압했다. 최 여사는 설인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찻잔을 내려놓으며 너 같은 아이가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냐며, 이 집안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늪과 같아서 자칫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뼈도 못 추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섬뜩한 경고를 날렸고, 설인은 최 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은 이미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이기에 그 어떤 늪도 두렵지 않으며 오히려 그 늪을 말려버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맞받아쳤으며, 최 여사는 설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상한 기운에 묘한 위기감을 느끼며 날카로운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차갑게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퇴근 후 도안은 설인과 함께 저택의 식당에서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최 여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내심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쳤지만 설인이 오히려 덤덤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이 발견한 강상호의 비리 증거들을 내놓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녀의 유능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으며, 도안은 설인에게 어머니가 무서운 분이긴 하지만 그녀 역시 이 집안의 희생양일 뿐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설인은 도안의 얼굴에 스친 짙은 고독을 보며 그가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을지 짐작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재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반격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설인은 강상호가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 중 일부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확증을 제시하며 이를 법적으로 엮어 이사회의 해임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제안했고, 도안은 설인의 명석한 두뇌와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매료되어 그녀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마치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을 축복이라도 하듯 은은하게 서재 안을 비추며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강상호의 신복들이 설인의 뒤를 밟으며 그녀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는 첩보가 김 실장을 통해 전달되었고 설인은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강상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는데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가짜 정보를 흘려 강상우가 잘못된 증거를 잡도록 유도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대중 앞에서 망신시키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대담한 승부수를 띄웠으며 도안은 그녀의 위험천만한 계획에 반대했지만 설인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의 칼날을 정면으로 받아내야 한다며 확신에 찬 어조로 그를 설득하여 결국 도안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며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을 열었다. 며칠 뒤 열린 그룹 내 전략회의에서 강상호는 기세등등하게 설인의 경력을 문제 삼으며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그녀가 박지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회의실 안을 술렁이게 만들었지만 설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미리 준비해둔 반박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강상호가 제시한 정보들이 얼마나 조잡하게 조작된 것인지 조목조목 지적했고 오히려 그가 조사를 의뢰한 흥신소와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며 상황을 역전시켰으며 강상호는 예상치 못한 설인의 공격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이미 이사들의 시선은 강상호의 도덕적 결함으로 쏠린 뒤였고 설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승기를 잡았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강상호는 설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려 하느냐며 짐승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위협했지만 설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신의 자리는 원래 주인인 도안 씨의 것이며 당신은 그저 그 자리를 잠시 훔친 도둑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고 격분한 강상호가 손을 들어 설인을 치려던 찰나 어느새 나타난 도안이 그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제 아내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차갑게 경고하며 설인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고 설인은 도안의 넓은 어깨 너머로 강상호의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켜보며 비로소 자신이 이 거대한 가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묘한 쾌감을 느꼈다. 설인은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다음 단계를 위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도안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도안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과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설인은 그가 가졌던 상처의 깊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다는 것을 깨달으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통증을 느꼈으며 그녀는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반드시 이 남자의 미소를 되찾아주겠노라 결심했고 자신이 이 집안에 들어온 진짜 이유가 단순히 돈이나 복수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상처 입은 영혼들의 구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기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안은 설인의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고 따뜻한 커피 2잔을 사들고 들어와 그녀에게 건네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다정한 인사를 건넸고 설인은 그의 배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셨고 두 사람은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오직 스탠드 불빛에 의지한 채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모습에 한 발짝 다가갔으며 도안은 설인에게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일지도 모른다고 고백했고 설인은 그 말에 수줍게 웃으며 자신 역시 도안 덕분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답하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진 시간 저택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향하기 전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도안은 설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고 설인은 그의 눈빛에서 익히는 진심 어린 애정과
신뢰의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몸을 눕히고는 오늘 하루의 일들을 되새기며 비록 시작은 거짓된 혼인신고서 한 장이었지만 이제 그 종이는 두 사람을 운명적으로 묶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으나 저택의 지하 깊은 곳에서는 강상호의 또 다른 음모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내뿜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으며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가식적인 웃음과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는 가운데 한설이는 짙은 남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도안의 곁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서 있었고 그녀의 목을 장식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전사의 훈장처럼 차갑게 반짝였으며 설이는 연회장을 가득 채운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늘 밤 자신이 마주해야 할 거대한 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주변을 경계하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차분하게 적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강상호 전무는 연회장 구석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설인과 도안을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으며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미 설인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쳐 그녀를 단번에 파면시킬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쥐었기 때문이었고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설인의 법조계 선배이자 배신자인 최준혁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하며 이번 기회에 도안의 날개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KH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겠다는 야욕을 불태우며 설인이 가진 가짜 신분의 껍데기를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벗겨버릴 순간만을 고대하며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권력을 향한 탐욕과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잔인한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도안은 설인의 손을 가볍게 쥐며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자신이 끝까지 곁을 지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설인은 그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이 자리는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님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역시 도안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낼 준비를 마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강렬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주변의 그 어떤 위협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렸으며 그들의 시선은 이제 연회장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당당하게 고정되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위용을 과시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강상호는 무대 위로 올라와 축사를 시작했으나 그의 말은 곧 설인을 향한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는 KH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며느리가 과거 부도덕한 행위로 법조계에서 퇴출당한 범죄자라는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가며 미리 섭외한 최준혁을 무대 위로 불러냈으며 최준혁은 비겁한 눈빛으로 설인을 가리키며 그녀가 박지은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 자리에서 있는 사기꾼이라고 소리 높여 외쳤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설인을 향해 쏟아졌고 그녀는 마치 거대한 심판대 위에선 죄인처럼 홀로 남겨진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참담한 기분을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설인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으며 그녀의 걸음걸이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우아하고 절도 있었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최준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강상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들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으며 스크린에는 최준혁이 강상우의 비서와 은밀하게 접촉하여 돈 가방을 받는 장면과 그들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 파일이 흘러나와 장내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설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진정한 사기꾼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짓밟으려 한 강상호와 그 앞잡이들이라고 일갈하며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켜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설이는 이어서 강상호가 지난 수년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이 사회를 매수하려 했던
구체적인 계좌 내역과 장부 사본을 공개했으며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정연한 논리는 강상우가 세웠던 모든 방어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포화가 되어 적들의 심장을 꿰뚫었고 연회장에 모인 주주들과 이사들은 강상우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하며 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고함 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며 강상우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비틀거렸고 그가 믿었던 부하들조차 싸늘하게 등을 돌리는 광경이 펼쳐지면서 그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련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다. 도하는 무대 위로 올라가 서린의 곁에 나란히 서서 그녀가 공개한 모든 자료가 사실임을 보증하며 자신은 아내의 용기 있는 결단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선언했고 그는 이제 KH그룹은 부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것임을 약속하며 강상우 전무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장내에 열렬한 박수를 이끌어냈으며 서리는 도안의 든든한 지원 아래 비로소 긴장의 끈을 늦추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연회장을 가득 채웠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리는 명실상부한 그룹의 안주인이자 강력한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게 되었다. 파티가 끝난 뒤 텅 빈 연회장에서 서린과 도안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으며 서린은 자신이 다시 법복을 입지는 못하더라도 오늘처럼 진실을 밝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도하는 그런 서린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당신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고맙다고 속삭였으며 두 사람은 화려한 조명이 꺼진 연회장을 뒤로하고 함께 저택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밤 풍경은 어제보다 훨씬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였으며 서리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었음을 깨닫고 도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평온함 속에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안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급박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강상우가 체포되기 직전 행방을 감추었다는 소식이었고 서리는 그가 마지막 발악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금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탄 차량 뒤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위협적인 속도로 접근하며 추격을 시작했으며 운전대를 잡은 김 실장은 급박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따돌리려 애썼으나 상대방의 집요한 추격은 멈추지 않았고 도로 위에서 아찔한 자동차 추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서리는 도안의 손을 꽉 쥐며 반드시 살아남아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고 도안 또한 매서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응시하며 강상우의 비겁한 마지막 수를 저지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추격전은 도시 몇 각의 한적한 도로까지 이어졌고 강상우의 차량은 서린과 도안이 탄 차를 가로막으며 멈춰 세웠으며 차에서 내린 강상우는 광기에 어린 눈으로 총을 든 채 다가와 모든 것을 잃은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너희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뿐이라며 서린은 울부짖었고 서린은 그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진정으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은 타인의 삶을 파괴한 당신이라며 당당하게 맞섰으며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다가오자 강상우는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도안이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그를 제압했고 뒤따라온 경찰들이 강상우를 체포하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으며 서리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린을 품에 안아 다독였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되새겼고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대역이 아닌 한서린이라는 인간으로서 사랑받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으며 도하는 그녀의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네며 이제 모든 걱정은 잊고 푹 쉬라고 다정하게 말해주었고 서린은 그의 손을 잡으며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차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며 비로소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으며 저택의 정원에는 차가운 밤이슬이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이 감돌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고요함이 가득했다. 설이는 꿈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전처럼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으며 도아는 잠든 설인의 얼굴을 지켜보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눈물을 이제는 자신이 모두 닦아주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고 그는 이제 KH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로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았으며 두 사람의 거짓된 시작은 이제 가장 진실한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단단한 뿌리가 되어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나고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서서히 푸른빛으로 물들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장엄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설이는 도환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고 그녀는 비록 강상우는 잡혔지만 그가 남긴 잔재들을 정리하고 그룹의 윤리,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자신의 법률적 조언이 계속 필요할 것임을 역설했으며 도환은 그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녀를 그룹의 정식 법무이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설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수락했으며 두 사람은 이제 부부로서뿐만 아니라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갔고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하고 찬란한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으며 설인의 가슴은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설인은 문득 어제 파티에서 자신을 공격했던 최준혁을 떠올리며 그 역시 시스템의 희생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에게도 반성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도아는 그녀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녀가 가진 따뜻한 인간미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리더의 덕목임을 확신했으며 두 사람은 정원 끝에 위치한 벤치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평화로운 아침의 정취를 만끽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행복을 쌓아가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마주잡은 두 손에 더욱 힘을 주었으며 한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내디뎠던 그 한 걸음이 결국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설이는 조용히 기도의 문구를 읊조렸다. 폭풍 같은 사건들이 휘몰아치고 난 뒤 저택에 찾아온 고요함은 오히려 설인에게 낯선 압박감으로 다가왔으며 그녀는 서재의 커다란 창가에 기대어 서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정원을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짊어진 무게를 실감했고 도하는 그런 그녀의 뒤로 다가와 따뜻한 담요를 어깨에 덮어주며 고생했다는 짧은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깊은 울림을 가진 다정함이 배어있어 설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으며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창밖을 응시하며 서로의 존재를 온기로 확인했고 이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며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밤의 정적 속에서 은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아는 탁자 위에 놓인 빈 와인잔을 채우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는 화려한 재벌가에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진심 어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부모님은 항상 그룹의 이익과 체면만을 생각했고 자신은 그저 가문의 명예를 이어갈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그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성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살아야 했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백하며 처음으로 설인에게 자신의 가장 취약한 내면을 드러냈으며 설인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가진 차가움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기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며 그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아주어
그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묵묵히 전해주었다. 설인 역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왔지만 거대 자본과 권력의 유착 앞에서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무력하게 짓밟렸는지 담담하게 회상하며 그때 느꼈던 절망감과 배신감이 자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했고, 그녀는 변호사 자격정지를 당하고 어머니의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술 기운에 이 계약에 응했던 그날의 비참함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으며, 하지만 이제는 도안과 함께하며 잃어버렸던 정의감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고 말하며 도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라는 껍데기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존경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며 밤하늘의 별빛처럼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도안은 설인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직접 운전대를 잡고 회사를 찾아오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소박한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나누기 시작했고, 설인 역시 도안에 서툴지만 진심 어린 배려의 마음을 열며 그를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그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곁에서 명쾌한 법률적 조언과 따뜻한 지지를 아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모습은 회사 내에서도 공공연한 화제가 되어 차갑던 도안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사람들은 두 사람이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의 힘에 감동하며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예기치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한번 거센 풍랑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다. 어느 날 오후 도안의 집무실로 예약도 없이 찾아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과거 도안의 연인이자 정략 결혼의 상대였던 윤혜주였으며, 그녀는 해외 지사로 떠났다가 도안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하여 그를 되찾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고, 혜주가 풍기는 고혹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는 설인에게 묘한 위기감을 안겨주었으며, 혜주는 도안의 앞에서 설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들만이 공유하는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를 흔들려 했었고, 도안은 혜주의 등장이 당혹스러웠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자신에게는 오직 설인뿐임을 명확히 밝혔으나, 혜주의 눈빛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도끼와 함께 무언가 무서운 비밀을 쥐고 있는 듯한 자신감이 서려 있어 설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혜주는 설인을 따로 불러내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도안의 과거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녀는 도안이 예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여자를 가차없이 버린 적이 있으며 지금 설인에게 보여주는 친절함도 결국 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의 일부일 뿐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설인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으려 했고, 혜주는 도안이 설인의 어머니 수술비를 지원한 것도 사실은 그녀를 약점 잡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관련 서류에 사본을 내밀었고, 설인은 혜주의 말을 믿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눈앞의 서류들이 가리키는 정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으며, 그녀는 도안에 대한 믿음과 피어오르는 의구심 사이에서 방황하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설인은 저택으로 돌아와 도안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방 안에 틀어박혔고, 그녀는 도안이 건넸던 따뜻한 말들과 눈빛이 모두 계산된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통을 느꼈으며 혼자 어두운 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다시 한번 권력자들의 놀잇감이 된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괴로워했고, 한편 도안은 퇴근 후 설인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그녀의 방을 찾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혜주의 방문이 설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지 짐작하고 자책했으며, 그는 문을 두드리며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애원했지만 설인은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 어떤 설명도 듣고 싶지 않다며 거부했고, 두 사람 사이에 깊었던 신뢰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며 차가운 침묵만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다음날 설인은 마음을 다잡고 도안에게 정식으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녀는 혜주가 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었는지 눈물 어린 눈으로 물었고,
도안은 서류를 훑어본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서린을 향한 자신의 마음만큼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음을 간곡하게 호소했으나 서린은 이미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그의 말을 믿기 힘들었고, 그녀는 계약서의 조항들을 언급하며 자신은 약속된 업무를 마친 뒤 이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짐을 싸기 시작했으며, 도안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린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하며 자신의 과거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 현실에 분노하고 오열하며 무너져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해주의 배우를 조사하라고 비서에게 명령했다. 서린은 잠시 친구 지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녀는 도안과 떨어져 지내며 지난 시간들을 냉정하게 돌아보려 했었지만 도안과 함께했던 순간들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여 지독한 그리움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녀는 도안이 정말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면 왜 그토록 위험한 순간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켰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어쩌면 해주의 이간질에 자신이 너무 쉽게 흔들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혼란스러워했고, 그 와중에 그녀는 우연히 도안이 작성한 개인 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서린을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 고백과 그녀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려 했던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담겨 있어 서린은 큰 충격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오열하며 도안에게 달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해주는 최후의 수단으로 서린을 납치하여 도안을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그녀는 도안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 외국으로 떠나지 않으면 서린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으며, 도안은 서린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경찰과 협조하여 해주의 은신처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고, 서린은 어두운 창고에 갇혀 해주의 위협 속에서도 도안이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두려움에 떨지 않고 기회를 엿보았으며, 그녀는 묶인 밧줄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도안과 다시 만나면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 다짐했고, 창고 밖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타이어 마찰음과 도안의 외침은 그녀에게 다시 살아야 할 강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도안은 해주의 경호원들을 제치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으며, 그는 총을 든 채 서린을 위협하는 해주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서린만은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숭고한 사랑의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에 해주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도안의 진심이 자신이 아닌 이름도 모를 법조인 여자에게 향해 있음을 인정하고 허탈하게 총을 내려놓았으며, 그 틈을 타 경찰들이 진입하여 해주를 연행했고, 도안은 서린에게 달려가 그녀의 밧줄을 풀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반복하며 그녀를 품에 꼭 안았고, 서린은 도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비로소 모든 오해와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직감하고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그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 사건이 마무리된 뒤 두 사람은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은 이번 시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 견고해졌음을 확인했고, 도안은 서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하며 이제는 계약이 아닌 진실한 사랑의 서약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자고 청혼했으며, 서린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하며 긴 밤을 지새웠으며,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고 진하게 익어가며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알리는 화려한 등불처럼 주변을 따뜻하게 밝히기 시작했고, 서린은 이제 더 이상 술에 취한 여자가 아닌 당당한 사랑의 주인이 되어 미소 지었다. 서린은 침실에 누워 잠든 도안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소용돌이 같다고 생각했고, 술기운에 대신 나갔던 그 맞선 자리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그녀는 운명의 장난 같은 시작에 감사하며 도안의 뺨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으며,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도안과 함께 그려갈 아름다운 앞날만을 생각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들의 머리맡에는 예전에 도안이 성급하게 내밀었던 그 혼인신고서가 액자에 담겨 소중하게 놓여 있었으며 그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을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을 빛을 내뿜고 있었으며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 한서린과 강도안이 되찾은 평화는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며 도주 중이던 강상호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짐승 같은 본능으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는 서린의 유일한 약점인 병상의 어머니를 납치하여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서린은 어느 날 아침 어머니의 병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목격한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와 함께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참담함을 경험해야 했으며 그녀의 손에 쥐어진 낯선 번호의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강상호의 비릿한 웃음소리는 서린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남자를 배신하거나 아니면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는 지옥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며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다. 강상호는 서린에게 도안의 개인 금고 속에 보관된 KH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 서류와 비자금 계좌에 마스터키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만약 경찰에 알리거나 도안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어머니의 목숨은 물론이고 서린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서슬퍼런 경고를 날렸고 서린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절망 속에서도 특유의 냉철한 이성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돌파할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강상호의 감시망이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겉으로는 그의 요구에 굴복하는 척 연기하며 도안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도안을 향한 미안함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홀로 외로운 사투를 준비했다. 서린은 도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내내 평소와 다름없는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찻잔을 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안은 예민한 감각으로 서린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결심하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으며 서린은 식사가 끝난 뒤 도안이 출근한 틈을 타서 제로 숨어들어 강상호가 요구한 자료들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강상호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국제적인 세탁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자신의 법률적 지식과 IT 보안 기술을 총동원하여 강상호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디지털 감옥을 구축하며 자신과 어머니의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이중 스파이 게임의 서막을 열어젖혔다. 서린은 강상호가 보낸 밀사와의 접촉을 통해 그가 은신하고 있는 장소가 인천 항구 인근의 폐창고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녀는 도안에게는 친구 지은의 급한 연락을 받고 잠시 외출한다는 거짓 메모만을 남긴 채 홀로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달려 운명의 장소로 향했으며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는 비극적인 눈물처럼 느껴졌지만 서린은 핸들을 꽉 쥐며 반드시 어머니를 구하고 강상호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서슬퍼런 투지를 불태웠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안과 약속했던 찬란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모든 오욕과 위험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만이 가득 차다른 어떤 두려움도 그녀를 막아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폐창고에 도착한 서린은 차가운 바닥에 포박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하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강상호의 앞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은 채 당당하게 마주섰고 그녀는 강상호가 요구한 서류 뭉치와 데이터가 담긴 USB를 내밀며 즉시 어머니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강상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동안 서린을 조롱해 그는 서린이 가져온 자료들이 자신의 승리를 보장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무방비 상태로 데이터에 접속했으나 그 순간 서린이 미리 심어놓은 바이러스가 실행되면서 강상호의 모든 해외 비밀 계좌 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전송되기 시작하여 강상호의 안색을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화시켰다. 분노한 강상호는 서린의 멱살을 잡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울부짖었지만 서린은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미 모든 증거는 전송되었고 당신의 제국은 오늘부로 끝이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 순간 창고 밖에서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안이 이끄는 보안팀이 들이닥치자 강상우는 최후의 수단으로 서린을 인질로 잡고 탈출을 시도했으나 서린은 도안의 눈빛에서 익히는 신호를 포착하고 전광석화처럼 강상우의 팔을 꺾으며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강상우가 휘두른 칼에 서린의 어깨가 깊게 베이는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한 안도감에 미소 지으며 도안의 품 안으로 쓰러졌으며 도안은 피투성이가 된 서린을 안고 오열하며 강상우를 향해 짐승 같은 분노를 쏟아냈다. 병원으로 후송된 서린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깊은 상처와 극심한 정신적 피로로 인해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도안은 그녀의 침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은 채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녀가 이런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그녀의 가녀린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으며 어머니 역시 도안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안정을 되찾았고 서린이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KH그룹 내부에서는 서린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상호의 잔당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되어 마침내 그룹을 좀먹던 거대한 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나가는 정의의 심판이 실현되었으며 도안은 이 모든 영광을 서린에게 돌리며 그녀를 향한 숭고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린이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도안의 얼굴이었고 그녀는 힘겹게 입술을 떼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으며 도안은 어머니는 무사하시니 걱정 말라며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어 서린의 긴장을 풀어주었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이번 시련이 그들의 사랑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온몸으로 느꼈고 서린은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자신의 희생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깊은 성취감을 느꼈으며 도화는 이제 다시는 서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노라 맹세하며 그녀의 이마에 소중한 약속의 입맞춤을 남겼고 병실 창가로 내리쬐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은 두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며 시련 뒤에 찾아올 찬란한 축복의 계절을 예고했다. 회원 후 서린은 도안과 함께 조용한 교회의 별장에서 요양하며 그동안 못다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는 강상우가 협박했던 그 지옥 같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인 방어 체계를 완벽히 구축할 것을 다짐했으며 도안은 서린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독립적인 법률 사무소를 차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여 서린의 꿈을 응원해 주었고 두 사람은 별장의 넓은 들판을 거닐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상처 입은 영혼을 보듬어주는 치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서린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야 하는 가짜 아내가 아닌 도안의 당당한 인생 파트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의 빛이 가득 차올랐다. 하지만 강상우가 체포되기 직전 신복 중 한 명에게 전달한 의문의 서류 가방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작은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서린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모든 변수를 계산해 두었으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강상우의 자금줄을 완전히 동결시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가동해 두었기에 여유롭게 상황을 주시할 수 있었고 도안 역시 그녀의 철저함에 감탄하며 이제는 정말 모든 전쟁이 끝났음을 확신하며 서린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을 공개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진짜 이름을 새긴 새로운 결혼 반지와 함께 전 세계에 그들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성명서였으며 서린은 도안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별장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와인잔을 기울였고 서린은 문득 자신이 그날 밤 술에 취해 맞선 자리에 나갔던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으며 그녀는 도안에게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선택을 하겠느냐고 물었고 도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다시 그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대답하여 설인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두 사람은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내일들을 함께 그려나갔고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요새가 되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우뚝 서게 되었으며 고요한 밤의 정취는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축복하듯 평화롭게 흘러갔다. 설이는 잠들기 전 도안의 어깨에 기대어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정의는 혼자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임을 고백했고 도안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이제는 자신의 권력을 누군가를 지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설인처럼 올바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화답했으며 두 사람은 따뜻한 침실에서 서로의 심장박동을 느끼며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고 이제 그들의 꿈속에는 더 이상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나 배신의 공포가 아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평화로운 미래만이 가득 채워졌으며 새벽을 여는 닭 울음소리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세상에 힘차게 알리며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으며 방청석을 가득 메운 기자들과 관계자들의 시선은 피고인석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까딱거리는 강상우를 향해 쏟아졌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그 뒤로 입장하는 한설인의 모습은 그가 예상했던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닌 정의의 심판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녀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검은색 법복 대신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나 변호인석에 당당히 앉았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며 장래를 압도하는 강력한 아우라를 뿜어내어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서 거대한 역사가 다시 쓰여질 것임을 직감하게 만들며 공기를 한층 더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재판이 시작되자 설이는 서두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상호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모두 진술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를 울리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으며 그녀는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상호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눈물을 자아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인권유린과 불법 행위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판사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상호 측 변호인은 당황하며 이 일을 제기하려 했으나 설이는 이미 모든 반박을 예상한 듯 더욱 치밀한 증거물들을 제시하며 상대의 입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탁월한 법률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법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설인이 꺼내든 결정적인 증거는 강상우가 지난 수년간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의 실시간 세탁 경로가 담긴 비밀 장부와 함께 그가 살인 청부를 지시했던 음성 파일이 담긴 데이터였으며 이 자료들은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그림자 계좌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강력한 폭탄과도 같았고 장내에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탄성들이 터져나왔으며 강상우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의자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고 그가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조차 차마 그를 옹호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으며 설이는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인생들의 무게를 이제는 당신이 온전히 짊어져야 할 시간이라고 엄중하게 선포하며 법의 이름으로 그를 단죄하기 위한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증인석에 앉은 강도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설인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증언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자신 역시 과거에는 방관자이자 기득권의 일부였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감정을 드러냈고 하지만 설인을 만난 이후 진정한 공의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룹 내부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세상에 알렸으며 그는 자신의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강상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재판부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어 두 사람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법정 안의 공기는 어느덧 처벌을 넘어선 치유와 회복의 기운으로 서서히 바뀌어갔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강상호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과 함께 그가 부정하게 축적한 전 재산에 대한 몰수, 명령이 떨어졌으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밝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상징적인 판결로 기록될 것이었고, 선고가 끝나자마자 강상호는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 의해 끌려나갔으며, 서리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어깨에 얹혀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겪었던 온갖 시련과 고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승화되었음을 깨닫고 벅차오르는 감동 속에 눈시울을 붉히며 옆에 서 있는 도안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하게 꽉 쥐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도안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은 비록 계약과 거짓이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했으나, 그는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비록 시작은 그러했을지라도 지금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하며, 서리는 자신에게 단순한 아내, 그 이상의 생명의 은인이자 영혼의 동반자라고 선언했고, 서린 역시 수줍게 웃으며 자신 또한 도안 덕분에 포기했던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화답하며, 두 사람의 사랑이 더 이상 비밀이나 조롱거리가 아닌 진실한 인간의 결실임을 증명해 보였고, 이 장면은 전국의 안방극장에 생중계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설 것을 다짐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후 KH그룹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갔으며, 도안은 서린의 조언에 따라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서린은 그룹의 상임 법률 고문으로 위촉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자신이 가졌던 예전의 열정을 마음껏 발산했으며,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흔들렸으나 진정성 있는 경영, 쇄신책이 발표되자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얻어 전보다 더 견고한 성장을 이루어냈고, 도안과 서린은 이제 부와 권력의 상징이 아닌 나눔과 봉사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기업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들이 걷는 길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해 열려 있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며 새로운 기업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주역이 되었다. 서리는 한적한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병원 마당을 산책하며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어머니의 밝은 미소를 지켜보았고, 어머니는 서린에게 네가 선택한 길이 비록 험난했어도 결국 옳은 길이었음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을 다독여 주었으며, 서린은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그동안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완전히 씻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저녁이 되자 퇴근한 도안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와 두 모녀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들에게 쫓기지 않고 오직 현재의 소중함과 다가올 미래의 희망만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으며, 그들의 보금자리에는 사랑과 신뢰라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 위에 세워진 행복한 가정의 향기가 가득하게 배어나오며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도안은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서린에게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왜 하필 자신에게 그런 취중진담을 털어놓았는지 물었고, 서린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마도 당신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고독과 진실에 대한 갈증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고백하며 웃었고, 도안은 그때 자신이 충동적으로 내밀었던 혼인신고서가 사실은 평생을 걸쳐 찾아 헤맸던 진정한 인연을 붙잡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두 사람은 거짓으로 시작된 운명이 어떻게 이토록 찬란한 진실로 바뀌었는지 새삼 놀라워하며 서로의 입술에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새겨 넣었고, 창밖의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며 영원히 변치 않을 밤에 교향곡을 연주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신비롭고도 장엄한 분위기를 저택 가득 자아내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예전의 변호사 자격증과 새로 발급받은 법률 고문 위임장을 번갈아 보며 자신이 지나온 굴곡진 세월을 되새겼으며 그녀는 권력에 굴복해 자격을 잃었던 과거의 자신은 이제 죽고 오직 정의와 사랑을 위해 싸우는 새로운 한서린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확신하며 펜을 들어 자신의 인생 일기장에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녀는 글자 하나하나에 자신의 혼을 담아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했으며 그녀의 글은 이후 수많은 젊은 법조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지침서와 같은 존재가 되었고 서리는 자신이 받은 과분한 사랑과 기회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며 진정한 리더로서의 품격과 전문성을 갖추어 나가는 일에 전념하며 삶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아갔다. 모든 법적 절차와 그룹 정비가 마무리된 어느 봄날 서린과 도화는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 호텔 라운지를 다시 찾아갔으며 그곳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고 평온했고 그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 그때의 당혹스러웠던 첫 대면을 회상하며 소리내어 웃었고 도화는 다시 한번 서린에게 정식으로 반지를 건네며 이번에는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했으며 서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내린 거목이 되어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으며 그날 밤 호텔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예전에 차가운 빛이 아닌 두 사람의 미래를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처럼 부드럽게 일렁이며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화려하고도 아름답게 축복해 주었다. 재판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대중의 지지 속에서 서리는 비록 소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고 그녀의 활약상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정의 구현의 표상으로 떠올랐으며 강상호의 몰락은 그동안 권력의 그늘에서 숨죽여 지내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제2, 제3의 고발로 이어지는 사회적 현상을 일으켰고 서리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한과 함께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했으며 그들의 앞길에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시련을 이겨낸 단단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고 마침내 찾아온 진정한 평화 속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며 길었던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승리의 찬가를 불렀다. 법정을 나서며 서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도한만을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미소를 보내주었으며 두 사람은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 자신들을 기다리는 차에 올랐고 차 안에서 도한은 서린의 손을 잡으며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나지막이 말했고 서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그동안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으며 그녀는 자신이 술에 취해 대신 나갔던 그날의 선택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의 물결처럼 유연하고도 힘차게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했고 차는 석양을 향해 달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배경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며 긴 여정의 찬란한 정점을 찍었다. 강상호와 그 일당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감옥으로 사라진 뒤 KH그룹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강도화는 과거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고 그 곁에서 한서리는 법무이사로서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길인 소외된 이웃을 변호하는 개인 법률 사무소를 개업하여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으며 두 사람의 협력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여 세간의 찬사를 받았고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나아갔다.
설인의 법률 사무소 개업식 날은 화창한 봄날에 햇살이 가득했으며 사무실 입구에는 도안이 보낸 거대한 화환들과 함께 그녀를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설인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가슴 한구석에서 솟구치는 벅찬 감동을 억누르느라 애써야 했으며, 그녀의 곁에는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어머니와 단짝 친구 지은이 함께하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고, 지은은 설인의 손을 잡으며 그날 술기운에 대신 보냈던 맞선 자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며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고, 설인은 그 말에 도안의 얼굴을 떠올리며 운명이라는 단어에 깊은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밝게 미소 지었다. 도안은 바쁜 일정 중에도 설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그녀의 손을 꽉 쥐어주며 당신이 자랑스럽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고, 그는 이제 KH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함 뒤에 숨지 않고 설인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한 남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으며, 두 사람은 사무실 발코니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회상했고, 도안은 설인에게 이제는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진실한 내 삶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청원했으며, 설인은 그의 눈에 고인 깊은 애정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축복의 종소리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새로운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두 사람의 진짜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그들이 처음 진심을 확인했던 남산의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열렸으며, 참석한 하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지만 그 어느 호화로운 결혼식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분위기가 가득했고, 설인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갔으며, 도안은 제단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를 맞이했고,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으며, 시작은 거짓된 혼인신고서 한 장이었으나 이제 그들의 사랑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변치 않을 가장 단단한 진실의 결정체가 되어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짧은 신혼여행을 떠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머물렀으며, 노을이 지는 해변을 나란히 걸으며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설인은 도안에게 문득 그날 술에 취해 맞선 자리에 나갔을 때 자신이 왜 그렇게 심하게 취했었는지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도안은 아마도 세상에 대한 울분과 외로움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겠지만 덕분에 내가 당신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었다고 답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앉아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바닷바람에 실어보냈으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 걸어갈 수많은 내일들에 대한 설렘과 희망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깊은 평온함 속에 잠겼다. 설인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억울한 사람들의 대변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했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법조계에서 정의의 상징으로 통하게 되었으며, 도안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매진하며 설인과 뜻을 같이 했고, 두 사람은 주말이면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거나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등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저택 정원에는 이제 차가운 정막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진한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의 근원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설인은 자신의 서재에서 그 옛날 도안이 건넸던 혼인신고서를 액자에서 꺼내보았는데, 그 낡은 종이에는 여전히 두 사람의 서툰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녀는 그 종이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이끈 지도였음을 깨달으며 미소 지었고, 그때 거실에서 도안이 아이들과 함께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자 설인은 서둘러 종이를 다시 소중히 보관한 뒤 가족들의 곁으로 달려갔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어머니, 그리고
정의로운 법률가로서의 자부심과 행복만이 가득 차올라 찬란한 광채를 내뿜으며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서리는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소설로 기록한다면 그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처음 만났던 그날의 황당했던 사건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고, 그녀는 운명이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엉뚱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손을 잡고 용기 있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빛나는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으며, 도아는 서린의 뒤에서 살며시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다정하게 물었고, 서린은 당신과 함께여서 매 순간이 기적 같다는 대답으로 그의 물음에 화답하며 두 사람은 저무는 노을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눈빛으로 주고받으며 완전하고 완벽한 결말을 맞이했다. 서린과 도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사회의 중심 인물로서 존경받는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들이 이룩한 KH그룹의 변화와 법률사무소의 성과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작은 미랄이 되었고, 두 사람은 가끔 첫 만남의 장소인 호텔 라운지를 찾아가 그때의 설렘과 긴장을 추억하며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고는 했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술에 취해 대신 나갔던 한 소녀의 무모한 도전이 결국 차가운 재벌가의 심장을 녹이고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동화가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으며, 그렇게 두 사람의 대서사시는 찬란한 마침표를 찍었다.